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파킹 통장도 이제 4% 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최대 5%까지 금리를 주는 상품이 그리고 오늘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22년 마지막으로 파킹 통장 중에서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저축은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OK저축은행이 신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파킹 통장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등장을 합니다. 금리는 최대 5%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상품은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좀 보고요. 그리고 에큐온 저축은행은 금리 4%,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이번 달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있고요. 대신저축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3.9%까지 높였습니다. 이 상품도 처음 소개드리는 상품이죠.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보고요. 이외에 다올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은 저번 달과 동일한 상품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올저축은행은 노옵션에 금리가 3.8%이지만 이자를 분기당 1회 지급하는 게 아쉽고요. 웰컴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금리를 3.8%까지 주게 됩니다. 자, 그럼 OK저축은행부터 보겠습니다. 상품 이름 OK읍 100만 통장 2입니다. 아, 이름이 어렵죠. OK저축은행 마스코트가 읍맨인데요. 유튜브가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고 나온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OK저축은행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은 우대금리를 0.5% 적용을 합니다.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즉 마이데이터에 이 통장을 등록하고 유지를 하면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니까요. 이 통장을 활용하실 분들은 필히 오픈뱅킹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다들 아시겠지만 은행 앱을 들어가 보시면 화면처럼 내가 보유한 다른 금융 계좌를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를 클릭하고 OK저축은행에 이 통장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일단 OK저축은행에서 이 통장을 먼저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뱅킹을 등록을 하면 내일부터는 우대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면 500만원까지는 금리 5%가 적용이 되고요. 5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금리 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리는 1.2%만 적용이 됩니다. 저축은행이니까 한도는 5천만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통장은 기본적으로 금리는 4%인데 500만원까지 5% 금리를 주니까요. 500만원만 여기에 넣어두셔도 괜찮고 아니면 5천만원을 다 채워서 넣어두더라도 현재 파킹 통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월 1회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다만 OK저축은행은 현재 은행 상황이 좀 좋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 달 전 즈음에 저축은행들 탄탄한가 이런 영상으로 은행들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 보시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8% 이하가 정상 범위이고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8% 이상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OK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10.8%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지만 문제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7.98%로 정상 범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란불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해당 은행에 부실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인데 OK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현재 전체 대출의 8%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부실 대출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은행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고금리를 주는 상품을 출시한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물론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원금과 일정 수준의 이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신저축은행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아시죠? 그 계열의 저축은행입니다. 상품 이름은 더 드리고 입출금 통장인데요. 금리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름에 담아두었다고 봅니다. 금리를 보면 2억 원 이하 금리는 3.9%, 그리고 초과하는 금액은 0.1%입니다.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예치하는 것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상품은 옵션 없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예치를 해두더라도 금리를 3.9%를 주게 됩니다. 이자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월 1회 이자를 주는 상품이거든요. 일반적인 저축은행 상품들과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해지 예금입니다. 중간에 해지를 해도 약정된 금리를 주기 때문에 파킹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금들이죠. 하지만 자유해지 예금 매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하나저축은행 내 맘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이 4.2% 금리를 주고 있지만 가입하고 한 달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면 금리가 0.2%만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다올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자유해지 예금금리를 저번 달보다 내렸습니다. 다올저축은행은 이제 4%, 우리금융저축은행은 3.9%만 주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입출금 통장에 비해서 매력을 찾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발행어음형 CMA입니다. 저번 달 말에 4개 증권사 모두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리고 이번 달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금리 3.9%로 가장 높지만 여기는 이자는 매일 주는데 재투자를 월 1회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들은 재투자를 매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일복리로 굴러가지만 미래에셋증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증권사 중에서는 한투가 3.8%로 금리가 높은데요. 한투 우발 채무 비중이 증권사 중에서 세 번째로 높더라고요. 아마도 다른 증권사들보다 부동산 PF를 왕성하게 투자를 했다 보니까 우발 채무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투는 대형 증권사이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금융 파킹 통장들입니다. 2금융에 비해서 아무래도 예금으로 돈이 잘 조달되고 있죠. 굳이 무리해서 입출금 통장 금리를 많이 줄 필요가 없는데요. 일단 상품들을 보면 SC제일은행이 신규 고객이라면 금리를 4.1%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디테일하게 알아보고요. K뱅크는 플러스박스 금리를 3%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2.6%만 금리를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토스뱅크가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금리가 4%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 상품 조삼모사의 전형적인 상품이라고 보는데요. 이 상품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C제일은행입니다. 화면 보시는 제일이지 통장이 고금리 파킹 통장인데요. 이 상품은 기본금리가 2.6%인데 SC제일은행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분, 즉 이 은행에 통장을 처음 만드는 신규 고객이라면 6개월 동안은 우대금리를 1.5%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금리가 4.1%가 적용이 되는데요. 저축은행들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죠. 이자는 매월 첫 영업일에 지급을 하니까요. 이자는 매월 1회 지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C제일은행 통장이 없고 파킹 통장에 6개월 정도 단기 자금을 예치를 해두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 상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1금융권이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보다는 조금 더 넣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토스인데요. 토스가 금리를 4%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내용을 보고 약간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4%를 주기는 주는데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금리가 4%가 적용이 되고 5천만 원까지는 금리가 2.3%만 적용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6천만 원을 토스에 넣어 두었다면 그럼 6천만 원 중에 5천만 원까지는 금리가 2.3%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이 금리가 4% 적용이 됩니다. 토스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나머지 분들은 굳이 이 상품을 파킹 통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은 내년 1월 13일 금요일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를 엽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125bp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월에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25bp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를 1% 정도로 맞추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내년 금리를 5.25% 정도로 예고를 해주었죠. 그래서 한국도 내년에 한 4%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다음 달 파킹 통장 정리는 1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확정이 되면 은행들 상품들이 변동이 생길 텐데요. 다음 달 설 연휴쯤에 정리를 또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돈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